안녕하십니까. 발기부전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 그 중에서 팽창형 임플란트 주로 진료하고 있는 비형외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영국에 다녀온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성별 확정 수술, 옛날엔 성전환 수술이라고 그랬었죠. 성별 확정 수술,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여성이 남성이 되었을 때 그 생식기 재건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재건한 생식기가 그 자체로는 이렇게 힘을 가지지 못하니까, 강직도가 없으니까 거기에 임플란트를 이식을 해서 발기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수술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최근에 런던에 다녀왔습니다. 런던에는 사실 이번이 가는 게, 이렇게 공부하러 간 게 세 번째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서 런던 왕립병원의 그 비뇨기과에서 미스터 랄프가, 데이비드 랄프 선생님이 마스터 클래스를 이제 주최해 주셔가지고 팽창 임플란트에 관련된 그런 걸 보러 갔었는데요. 그게 벌써 10년도 더 전이네요. 왜 런던에서 그렇게 했었냐면은, 영국이 일시적인 한정 면허라고 하죠. 그래서 해외 의사들도 잠시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면허가 되게 좀 자유로웠어요. 그 마스터 클래스의 특징이 전 세계에 있는 의사들이 가는 거예요. 가서 라이브 서저리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라이브 서저리 하면서 패널들한테 이제 질문도 받고 강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아주 좋은 강의였습니다. 제가 그때 런던에 가서 알게 된 거였어요. 뭘 알게 됐냐면은, 영국에서는 이 성별 전환, 성별 확정 수술,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죠. 그게 보험이 되는 거예요. 왜 보험을 적용해 줬냐 봤더니, 이 수술을 안 해주잖아요. 만약에 이 수술을 안 받은 환자, 이 환자와 그 환자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고, 혹은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 사실 영국은 이런 질환들을 전부 다 나라에서 보험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환자든 환자 가족이든 의료비 지출이 훨씬 큰 거예요. 그냥 수술을 받았을 때보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보험이 적용되게 된 거예요. 굉장히 그런 수술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본 환자 결과로는 런던이 결과가 가장 좋았어요. 그 런던의 데이비드 랄프 선생님의 그 그룹에서 했던 결과가 제일 좋았어요.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이거 뭐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의사들이 닥터 랄프라고 부르면은 싫어해요. 거기서는, 영국에서는 미스터 랄프라고 해야 돼요. 데이비드 랄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Sir 랄프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호칭을 부르죠. 여튼 뭐 그때 이제 그거를 보고 와서 영국이 되게 잘하는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어떤 일을 겪냐면은, 환자분들 중에 음경의 일부가 감염이 생겼든 아니면 뭐 음경암이 됐든 무슨 이유가 됐든 절단이 되고 없는 사람들을 재건을 해주는 걸 제가 배워야 될 일이 있었어요.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영국을 한 번 더 갑니다. 미스터 랄프한테 이제 수술하시는 거 보고, 런던이 되게 재밌었던 게, 대학병원 한 3-4군데를 이렇게 맡아서 다 진료를 보고 그룹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팀이 이렇게 조직이 돼 있었는데, 미스터 랄프가 제일 위에 계셨고, 영국에서 안드롤로지를, 그러니까 남성과학 자체를 이제 거의 세운 분이니까, 확립한 분이니까, 그분 밑에 크리스토퍼 님이라고, 이분 역시 굉장히 대단한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두 분이 주축이 되고, 나머지 이제 다른 컨설턴트들이 쭉 이렇게, 우리로 치면 교수님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밑에 펠로우들이 엄청 많았어요. 영국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수는 유럽에서 그렇게 오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 그렇게 오더라고요. 전 유럽이 거기서 이제 몰려가는 거죠. 왜냐면 트레이닝 받기가 좋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났던, 저를 담당해줬던 제가 이 병원에서 보고 이제 저 병원에서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때 저를 도와줬던 친구가 뉴질랜드에서 와서 펠로우를 하고 있던 던 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더 밑에 기수긴 하죠. 저보다 어린 친구긴 하지만 그때 이야기하는데 엄청 샤프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하는 걸 봐도 놀라울 정도로 샤프했어요. 지금도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수술방에서 보통 환자들을 팔을 결박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아직까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그 수면 마취를 하니까 그 사이에 환자가 막 움직일 수도 있고 이래서 보통 결박을 하는 편인데, 영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환자를 결박하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거의 대부분 다른 나라들에서는 전신 마취를 하더라도 사지 결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자가 움직일까 봐. 근데 환자를 결박하지 않는 거예요. 타월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 감싸두더라고요.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게 일부 제가 갔던 몇몇 국가들에서는 수술만 보고 수술을 받는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안 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게 사람이 받는 거고 우리는 환자를 사람으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 사람을 그 자체를 존중을 해야 되는데 수술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좀 인식을 제가 잘 못하고 있었는데 영국에 갔더니 수술 받는 환자들이 다 정말 사람으로 존중받는 걸 보고 사실 저도 그때 되게 부끄러웠어요. 제가 나도 이걸 확실히 좀 배워야 되겠구나. 크게 배웠다. 잘 배웠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여성에서 남성이 된 분들에게 임플란트 수술하는 걸 고려하지 않았어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에서 남성이 되었을 땐 해면체가 없기 때문에 팽창 임플란트 수술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합병증 비율도 좀 높고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한국에서는 그리고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성별 확정 수술하고 나서 뭐 임플란트를 넣거나 이러는 게 상상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 형태들이 몇 분 봤었지만 이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럼 어떤 계기로 제가 이번에 바뀌었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제가 남성과학회 활동을 하니까 학회에서 계속 나와서 얘기를 듣다가 성심병원에 계시는 교수님, 김결희 교수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김결희 교수님 발표를 하시는데 이분이 성별 확정 수술을 팀을 꾸려가지고 굉장히 좋은 결과로 수술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김결희 선생님이랑 이제 일반외과 교수님이랑 비뇨기과 교수님이랑 세 분이서 하시는데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좀 임플란트 넣는 거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이 성전환 환자들에게 있어서 임플란트 넣는 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전 임플란트만 계속 해왔으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런던에 갔던 겁니다. 그래서 더원이 그때는 펠로우였는데 지금은 거기서 컨설턴트, 그러니까 교수님 중에 한 분으로 돼 있고 굉장히 수술을 잘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 수술을 보고 싶다. 제가 배웠던 님 크리스토퍼 선생님은 지금은 많이 회복을 하셨지만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수술 좀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뉴 빅토리아 하스피털에서 이제 수술을 받는데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환자에 있어서의 임플란트는 다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정상적인 해면체 구조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넣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개념도 되게 달라요. 잘 들어가가지고 잘 고정이 돼 있으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수술을 했을 때 환자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결과가 괜찮구나. 그리고 어떤 회사에 어떤 임플란트를 썼을 때 결과가 더 좋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도 제가 한 7, 8년 전에 봤을 때보다 지금 많은 부분 요건 요게 더 좋아 라고 이제 케이스가 많이 느니까 좀 더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그걸 잘 배우고 올 수 있었고요. 지금껏 보면 일단 그 전환, 그러니까 앞팔에서 이렇게 살을 떼가지고 만들어낸 그 음경이 현재까지는 논문의 결과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는 이제 원래 남성이었던 사람들보다는 기계 고장도 좀 더 잘 나고 감염률도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재료가 개선되면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수술 자체가 뭐 못할 수술이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원래 해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손을 대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 방법 자체가 좀 아무래도 비뇨기과 의사들이 이렇게 임플란트 넣는 거 저처럼 계속 했던 친구들이니까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진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 수술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들의 사회적 책무가 있거든요. 그 어떤 부분에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나라 환자들이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서 해외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그 사회가 누구도 요구하진 않았지만, 누구도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수술이 필요해서 해외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구나. 사실 성전환 수술 받으려고 태국 갔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인도 가거나 이래가지고 고생 되게 많이 한 환자들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제일 큰 부분은 아마 제대로 된 공급자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계속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살아남을 것 같다. 제가 가지고 있던 화두예요, 저한테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의사라는, 저는 특히나 팽창 임플란트를 하는 의사라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의사라는 그런 제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내 역할을 최대화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공동체를 제대로 서포트할 수 있을까?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한국에서는 그런 일로 좀 해외에 가서 수술 받거나 뭐 그러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안 가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였고, 앞으로도 조금 더 이제 뭐 넓혀 가려고 요즘 생각 중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팽창 임플란트에 관련된 진료에 있어서는 한국 환자들이 해외로 갈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런던에 다녀와서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아무도 저한테 하라고 하진 않지만 내가 사회에 대해서 해야 되는 책무가 있구나. 뭐 저 아니고 다른 사람도 분명히 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서 한국 환자들에게 맞게, 지금 제가 보고 온 거는 영국 환자들이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의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